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고품격 힐링 토크쇼 청담살롱 그 화려한 7회의 막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청담살롱의 호스트 일산의 아들 고향의 아들 MC 염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청년의 이야기를 전하는 박기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기병 청년 나오셨고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사라지셨던 예, 반갑습니다. 예, 일산의 큰 아들 최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창원 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한 네. 주가 네. 거의 뭐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느껴져요. 정말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네네. 예, 정신없는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요. 맞습니다. 네,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또 여름이 좋아하십니까? 겨울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겨울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겨울은 그래도 뭐를 싸매면 되는데, 그렇지. 네, 예, 여름은 어떻게 뭐 그 방도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불쾌지수도 워낙 네. 높고. 기병 씨도 겨울. 저도 겨울입니다. 아 그래요? 전 그래도 여름이 더 좋은데 왜냐하면 겨울에는 그 혼자 안 살아서 그러시겠지만 난방비가 장난이 많이 나오죠, 아닙니다. 많이 나오죠. 야, 작년 겨울 집에 난리 안 나셨어요? 너무 추워가지고요. 아니 난방비 많이 나와서 부모님 충격 안 받으셨어요? 그때 맞아요. 그 고지서를 받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많이 올랐어요. 기병 씨네도 충격 안 받으셨어요? 예, 그 요번에 공동주택 그 난방비가 엄청 올라가지고 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난방비를 여름에 올렸대요. 작년 여름에 올렸대요. 그래서 올린 거를 이제 체감이 안 겨울이 돼. 돼야지 네. 이제 알 수 체감한 있어가지고 거구나. 네네네. 저희 집이 그 저가 이제 나가서 4인 가구가 사는데 관리비가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4인 70만 원이요? 난방비랑 우와. 해서 관리비가 70만 그냥 아파트인데 네. 70만 원이 나와가지고 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부터 시급을 전폐하시고 입맛이 뚝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혼자 사는데 관리비 거의 20만 원 나왔어요. 그냥 그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은 거의 공감하실 거예요. 난방비가 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름이 그래도 에어컨 시원하게 계속 틀 수 있고 해서 낫지 않나. 근데 저도 그 땀 안 흘리세요? 땀 좀 흘리는 저는 스타일이세요? 땀을 흘리기는 해요. 운동할 때는. 저는 많이. 진짜 그냥 조금만 더워도 땀을 엄청 흘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김구라 씨처럼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여름이 싫긴 한데 그래도 뭐 물놀이도 있고 뭐 바다도 있고 그럼요, 해서 그럼요. 휴가의 좋습니다. 계절 또 여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엄청난 소식을 전달해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청담살롱 드디어 5회인가요? 6회 만에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 3자리 경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무려 100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110명이 넘었습니다. 오,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올린 게 조회수가 지금 본편이 1,500회를 넘었습니다. 와. 1,600회 정도. 감사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우리 창원쌤 안 나온 회차에 이렇게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민심의 반영이죠. 제가 2,000에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좀 올리면서 몇 가지 좀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로. 한 4회까지는 제가 저희 얼굴을 썸네일에다가 아시겠지만 저희 3명 얼굴을 넣어서 같이 올렸습니다. 근데 5회부터 얼굴을 한번 안 올려볼까 했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급상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안 넣는 걸로 비호감이 예. 높았던 걸로. 얼굴을 안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썸네일에. 좋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청담살롱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오프닝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좀 뭐 주위 반응이라든지 뭐 좀 뭐 한 주 동안 일했다든지. 아니 저는 오늘 좀 네. 그게 이제 머리를 좀 정리하고 올라 했어요. 네네. 근데 미용실 예약이 꽉 차가지고 못 하고 와서 좀 계속 거슬립니다. 이 머리가 머리가 점점 이렇게 벙벙하게 돼서. 근데 그 곱슬이 자연 곱슬이에요? 네. 오. 반 곱슬이에요. 그래요? 근데 컬이 그러니까요. 대박이네. 야. 영상 볼 때마다 머리가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저 잔머리가 있긴 해요. 네. 지- 다음에는 기병 씨가. 정리하고. 예, 잔머리는 또 저희 두 명이 대단한데. 장난 아니죠, 저희는. 기병 씨가 다 잔머리가 심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인데 저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를 지금 둘 다 걸려가지고 지금 기병 씨는 냉방병으로 저는 며칠 전에 강화도로 캠핑을 갔다 왔는데 더울 줄 알고 잤는데 거의 1박 2일 그 야외 취침처럼 입이 돌아가 버려가지고 아주 한 이틀을 골골대다가 지금 겨우 정신 차렸습니다. 오늘부터. 아무튼 우리 저 창원 씨는 건강하시죠? 전 쌩쌩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요새도 바쁘십니까? 요즘은 더 바빠졌어요. 네, 요즘은 이제 저희가 뭐 토요일마다 이제 봉사활동도 저희 이제 봉사활동도 하세요? 예, 이제
그 노인분들 대상으로 네. 저희가 이제 배식이랑 이제 뭐 도시락 배달 봉사도 하고 와. 있고 굉장히 뜻깊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봉사라는 거를 올해 들어서 거의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많은 좀 청년들이 필요로 하다 그런 봉사 현장에 그거를 좀 다시금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야, 그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저기 저 서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네. 언제 쉬십니까? 아니 저는 그게 약간 쉬는 거라고 생각을 그게 해요. 쉬는 겁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활력을 얻고. 야, 예. 정말 고양시 여러분 이런 청년 없습니다. 예. 대단한 청년과 아유, 아닙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청담살롱 제 7회는 이제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에는 근데 오늘 6월 1일이네요. 오늘 6월이 오늘 6월이었구나. 아무튼 5월 30일로 하시죠. 매달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각 달에 좀 어떤 트렌드들이 있었는지 좀 각자 얘기를 나눠보면서 좀 떠들어보는 월간 트렌드라는 코너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튜디오는 다시 지금 전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간이 일요일밖에 안 돼서 토당 청소년 수련관은 또 다음 주에 다시 저희가 새로운 공간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네. 아무튼 청담살롱 제 7회도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순간 청담살롱. 자, 월간 트렌드 오늘은 5월호로 함께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5월달 어떠셨나요? 우리 두 분은 우리 기병 씨는 어떠셨나요? 5월 많이 좀 쉬셨나요? 연휴 때? 쉬지 못했던 것 같고 네. 이모저모 돌아다니면서 좀 제게 필요한 역량들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고요. 우리 창원 씨는 어떠셨습니까? 5월이 저는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사실 금년도에서는. 바쁜 5월이었고 예, 저는 뭐 또 가정의 달이라서 행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맞네요. 예, 돈을 쓸어 담는 달이거든요. 1년 중에 5월이. 아무튼 그래서 5월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한 몇 가지 정도 뽑아왔습니다. 5월에 있었던 이슈들을 가지고 좀 정리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이슈는 SKT에서 이제 유심 사태가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SKT에 있는 개인 정보가 한 1,200만 명 정도 그렇죠. 정보가 유출이 됐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인터넷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회원 개인 정보 유출 때문에 이슈가 된 게 아니고 이 유심 정보라는 게 사실은 휴대폰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시겁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 씨는 SKT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다른 이동통신사인데 네. 저는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 이제 출근길에 아침에 이제 당연히 9시 전에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네. 이제 한 뭐 8시 좀 넘은 시각에 그 이제 사무실 앞에서 큰 이제 그 줄을 서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굉장히 긴 줄을. 그 당일날 그 대란 터졌을 때. 예, 그리고 네네. 이게 다음 날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서 이게 진짜 심각한 사태구나. 이게 지금 그 느껴지더라고요, 네네네. 세상. 예. 근데 사실은 진짜 뭐 그동안에 개인정보 뭐 털렸다 뭐 어디로 유출됐다 뭐 할 때마다 뭐 그래 이미 뭐 중국으로 다 넘어갔겠지 막 네네네. 항상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 해킹이 돼서 내 휴대폰이 복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좀 더 소름이 많이 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다른 저는 U 플러스 쓰거든요. 오. 그래서 O 할 정도 아닌데 그냥 U 플러스인데요. 예. 오. 예. 주변 데서 잘 못 빼가지고. 네, 못 빼서 예, 맞습니다. 예. 귀하신 분이네요. 오, 플러스. 아무튼 우리 김영 씨는 어디 유저입니까? 제가 SKT입니다. 야! 저희 온 가족이 SKT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온 가족이 난리였죠. 네.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그 보험도 드시고 네. 교체까지 하고 그러니까 유신 보호 서비스인가요? 네네 그거, 맞습니다. 저도 당장 했는데 네. 유신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신사 쪽에서는 그 보호 서비스만 들면은 이제 네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된다. 하는데 워낙에 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니까. 그렇죠. 근데 통신사가 진짜 참 그런 것 같아요. 기병 씨처럼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똑같은 통신사 쓰는 데들이 되게 많잖아요. 가족 결합이라고 네, 그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한 통신사 되게 장기적으로 쓰는 그렇죠. 분들도 많은데 혜택이 너무 없어요 생각보다. 이 통신사들이 참 이게 너무합니다. 이 영화 그것도 한 VIP로 해야지 뭐 한 달에 한 번 네. 해서 1년에 한 6번 보여주고 예. 장기 고객은 혜택을 아무것도 안 줘요. 근데 매년 통신사들 수익이 몇 조씩 벌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할 말이 많은데 우리 창원 씨는 쓰는 데는 좀 어떻게 좀 혜택이 좋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혜택을 제가 그대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VIP라 VIP 돈 많이 내시네요. 돈 많이 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매년 이제 1월 1일이 되면 이제 그 이제 VIP 포인트라고 그 일괄적으로 들어옵니다. 네네. 근데 매년 이게 1년 동안은 나 부지런히 써야지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항상 못 써요. 맞아요. 쓰는 걸 맨날 까먹어요. 그리고 혜택이 좀 점점 줄어요. 그게 좀 맞아요. 줄을 때가 있어요. 막 그 100%뭐 50%였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뭐 30%. 막 이런 그렇게 식으로. 줄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통신사들이 참 그 배가 너무 불렀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5G도 요금 엄청 비싸잖아요. 네. 5G 쓰시죠? 네네. 김현 씨 네, 5G. 저도 씁니다. 우리 청년들 또 특히 우리 통신 요금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거의 그 세계에서 탑급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5G가 진짜 5G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그 국제적으로 인정한 게 5G가 뭐 2점 몇 기가랑 20 몇 기가짜리가 있는데 20 몇 기가짜리가 진짜 그 옛날에 우리 5G 나올 때 뭐 LTE 뭐 몇십 배, 뭐 영화 한 편이면 뭐 영화 한 편에 뭐 몇 초 만에 다운받는다. 그거는 이제 20 몇 기가 그 기술이고 지금 그 통신사에서 5G라고 홍보하는 거는 이제 2점 몇 기가 그 기술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20 몇 기가 이 기술은 이 거리 속도는 빠른데 이 전달되는 거리가 짧아서 기지국을 엄청 많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하기가 싫으니까 이 2점 몇 기가로 하면은 그래도 5G긴 한데 속도는 좀 느리지만 이 멀리까지 뻗어갈 수 있으니까 기지국을 조금만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허위 광고다 해서 소송 건 데도 있고 이게 진짜 5G가 아니다 하는데 지금 거의 뭐 무제한으로 쓰려면 한 10만 원, 12만 원 10만 원 내야죠. 한 달에 얼마 나오십니까 통신요금? 근데 저는 이제 뭐 할인도 받고 이래서 네. 거의 5만 원대, 5만 원대. 중후반인 네. 것 같습니다. 네네네. 김영 씨는? 저도 할인 받아서 7만 5천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저 핸드폰 바꿨거든요. 자급제로 해가지고 네네네. 알뜰폰을 한번 갈아타봤습니다. 근데 한 달에 3만 원 나와요 알뜰폰. 괜찮아요. 5G 100기가인데. 100기가로. 예. 100기가면 충분히 네, 100기가면 네, 충분히 네, 써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 통신사들에게 끌려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알뜰폰을 쓰고 있는데 너무 알뜰살뜰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보셨어요? 성지 같은 거 가보셨어요? 근데 그게 네. 다들 성지라고 이제 네네네 맞아요. 광고를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정확히 어디가 진짜 성지인가 항상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성지를 매번 갔었거든요. 성지 좀 아는 데가 있어서. 네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보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근데 갔는데 성지가 이게 한 1, 2년 동안 성지로 하다가 한 3, 4년 뒤쯤에는 이제 변해요. 변질이 돼가지고 점점 얘들이 좀 약간 아치가 돼요. 그래서 자꾸 뭐 중간에 카드 써야 된다 그러고 뭐 그걸 해야지 인터넷에 그 시세표 올린 걸로 따라서 들어가 보면 이거 알고 보면 카드를 매달 써야지 이제 이 금액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성지를 이번에 찾아서 갔거든요. 성진 줄 알고 갔는데 48개월 약정을 하라 그래가지고 48개월 할부를 하라 그래가지고 48개월이요? 예, 예. 와. 야, 얘네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18개월이면 야, 성지 찾기도 너무 귀찮고 긴데? 해가지고 이번에는 네. 작업제로 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통신사들 그 SKT 그 유심 사태에 관련해서 이 SKT의 그 대처가 굉장히 그 안일해지면서 이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아까 우리 창원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대리점 가가지고 줄 서 있으셨던 네네네. 분들 예. 사실 그 대리점주들은 진짜 무슨 죄입니까 그분들은 그렇죠 사실. 가가지고 유심 때문에 그 한 소리 들으시고 그 괜히 줄 서 있다가 혼나시고 그 대리점 업무도 다 마비되고 해가지고 네네. 굉장히 좀 고통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SKT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입장 밝혀주시죠. 저는 사실 근데 네. 거기 고객이 아니긴 한데 그 입장은 김영 씨 제가 좀 억울한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뭐 제가 사실 개인 정보에 대해서 네. 되게 안일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예전부터 막 주민등록번호 다 중국이 털렸다 이런 얘기 그래, 있잖아요. 어차피 다 털렸겠지 뭐. 그게 들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뭐 한 3분의 1, 뭐 4분의 1 정도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재발 방지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좀 우리 스스로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네네. 그 개인 정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네. 인식 자체가 네. 되게 느슨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유심 털린 게 뭐 그냥 다른 네. 정보랑 비슷한 거 아니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게 좀 차원이 다른 그렇죠. 네네. 그런 거였는데 지금 그리고 또 2차로 또 뭐 국가에서 조사를 했나 그랬는데 이게 유심 정보만 털린 게 아니고 IMEI라고 그 휴대폰에 고유 식별 번호가 있어요. 각 오, 기기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우리 도난 신고하거나 하면은 분실폰 신고하면은 이 IMEI 이 고유 기기 번호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분실로 등록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개통을 하더라도
분실폰이라서 등록을 못하게 네, 이렇게 네, 막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털리면은 진짜로 그 기병 씨의 이런 정보들만 가지고 이거를 와. 복제를 해서 네네. 금융에 활용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가 우리 사회에 좀 경적으로 울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어떤 쇼핑몰에 아니면 뭐 포털 사이트 이제 뭐 정보가 유출이 됐다, 뭐 몇 건이 털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뉴스들을 접했을 때 너무 빈번하게 접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네, 네. 거기서 좀 안일해진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는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고 우리 실생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가 개인 정보라든지 뭐 이런 뭐 비밀번호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빈번하게 해서 네. 좀 보안을 우리가 좀 스스로 좀 챙겨야 되지 않나 네네.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뭐 우리도 신경 쓸 거 신경 써야 되는데 유심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은 뭐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관리가 아니니까. 어렵죠, 예, 저희가. 이 기업에서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SKT가 지금 통신 3사 중에 보니까 보안 관련해서 예산이 가장 꼴찌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 통신사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매달 지금 가족들만 해도 한 몇십만 원씩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안도 똑바로 신경도 안 쓰고 멤버십은 매년 줄이고 말이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우리 고객들 정보. 그래서 주주총회 같아요. 예. 그러게요. 그래서 그 기병 씨 그 요새 그런 얘기 있잖아요. SKT 그 고객들이 그 위약금 안 받고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사실 저희는 가족 결합으로 네. 그 있잖아요, 막 10년 고객 이런 거 아세요? 네. 자청 네. 묶어가지고 자기 고객 그걸 걸어놔가지고 지금 사실 고민입니다. 진짜 넘어갈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또 그동안 받아왔더니 혜택하고 써왔던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안 바꾸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다 옮기셔야 돼요 이거 지금. 네. 예. 투쟁해야 됩니까? 이렇게 투쟁. 머리 딱 투쟁해서 이제. 아니 이거 위약 그리고 지금 SKT에서 아직도 이 유출 사태에서 원래 약관에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귀책 사유가 있으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도 지금 청문회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한 번도 자기네들이 위약금 면제해주겠다 이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SKT에서.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사건 터졌을 때 SKT에서 보조금을 더 올려가지고 가입자들 빠져나가는 거를 새로 채우려고 그것 때문에도 또 이슈가 많이 됐었고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아무튼 5월 한 달 동안에 요것 때문에 또 SKT에 그 쓰시는 분들 뭐 그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하려고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뭐 대기자 걸려 있고 뭐 해가지고 따로 피해는 없으셨죠 우리 기병 씨? 따로 없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는 0건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통신사 쪽에서는 그 보호 서비스 신청하면은 해결이 된다. 그래서 뭐 본인들도 뭐 안 바꿨다, 유심을 안 바꾸고 이걸 신청을 해놨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한창 또 난리가 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통신사들이 참 이 우리 소비자 그 돈 받아갈 때만 고개 엎드리지 마시고 평소에 좀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장기 고객 대우 진짜 안 해줘요. 통신사 3사가 다 똑같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통신사를 한 7개 만들어가지고 좀 서로 좀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할 수 있게 경쟁구도. 아니 알뜰폰 이런 것들이 많이 써줘야 됩니다. 다 넘어오세요 알뜰하게 좀 쓰시려면. 그렇고요. 두 번째 이슈는 저희가 요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 최초로 정말 그 우리나라가 아무리 성장이 안 되고 저성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1분기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퇴보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참 진짜 경기가 어렵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주변에서 좀 경기 어렵다는 거 좀 체감이 되십니까? 네, 뭐 사실 뭐 여기 라페스타 공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익히 안 듣는 얘기고. 네네. 뭐 고양시만 보더라도 자영업자 지금 뭐랄까요? 그 폐업률? 폐업률이 네네.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봐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편의점 가보셨어요? 젤리 하나 2,000원 합니다. 2,000원, 2,3,000원. 그쵸. 옛날처럼 막 과자 막 담잖아요. 네. 2, 3만 원 나옵니다. 이야.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걸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어제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네네. 이제 동창들 중에 이제 자영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또 직접적으로 좀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좀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이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직 있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그 이제 취업 시장을 가장 이제 최전선에서 이제 겪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네네.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와. 그래서 좀 저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진짜 그 힘든 사람이 진짜 많죠. 정말 많아요. 네. 이제 최근까지도 이런 얘기들을 워낙 이제 오랫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네. 진짜 경기가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남 얘기가 아니구나. 예, 좀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니까요, 예. 진짜. 요새 저도 그 아까 공실률 관련해서 최근에 그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공실률이 지금 서울에 있는 핫플레이스, 뭐 성수동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홍대도 그렇고 뭐 가로수길도 그렇고 네. 우리 고양시만 해도 고양시 하면 원래 일산하면 라페스타였고 일산하면 웨스턴도미 라페스타 뭐 가보셨나요? 저는 매일 가죠. 매일 가세요? 네. 어떻게 매일 가세요? 아니 이제 거기가 이제 집 가는 그 귀갓길이긴 갑자기 한데 매일 음주를 하시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예. 근데 갈 때마다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예. 진짜.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또 대학생 때만 해도 뭐 그러니까 어디서 모이자 하면은 바로 라페스타였는데 그 라페스타 메인 쇼핑몰 안에는 완전히 지금 공실로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공실률이 이제 그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굉장히 하나의 그 지표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 다른 우리도 이 정도인데 지방은 진짜 훨씬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파리만 날리고 그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라페스타를 저는 2003년 그러니까 라페스타가 막 생겼을 때부터 저는 봤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는 롯데시네마랑 피자 딱 하나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개방형 이렇게 상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잘 없는 그때 컨셉이기도 했고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2005년 6년 되니까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구들끼리 뭔가 약속을 잡는다. 그러면 이제 일산의 어떤 트레이드마크가 된 거죠. 그렇죠. 다 이제 라페스타 뭐 그리고 이제 웨스턴돔이 생겼을 때도 이제 웨스턴돔 라페스타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공실률이 1층보다 사실 2층이 더 심각하고. 그러니까요. 거의 진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방불케 합니다. 정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라페스타를 처음서부터 이렇게 봐왔던 이제 그 고양시 토박이로서 예. 굉장히 마음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픈, 왜냐면 예. 추억의 공간들이 하나 그쵸. 둘씩 이제 사라지고 있으니까. 거기 골목에서 이제 무서운 형 누나들한테 돈 한번 뜯기고. 저도 저도 그랬어요? 당했습니다. 저도 예.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야, 형이 지금 돈 뜯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달라는 거다. 그래서 뭐 버스비가 없어서 1,000원만 줘라. 뭐 약간 이런. 저는 교회 가방을 뺏겨가지고 교회 가방이요? 일요일날 교회 가방을 주일날 교회 가방을 뺏겨가지고 야 통이 크시네 그분들은. 아니 근데 성경책은 주시더라고요. 성경책. 꺼내서 이거 주시고 그 교회 가방만 뺏어가서 좋으시네요. 좀 아. 그런 저는 이제 그래서 추억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 초코송이 머리한 누나들 되게 무서웠거든요. 아. 그때 그 생각이 나네요. 야, 아무튼 요새는 돈 안 뜯죠? 애들 요새는 돈 안 뜯지 않나? 500원 1,000원은 안 줍지 않아요 이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계좌이체로 하고 하는 시대라 현금을 주고받지 않잖아요. 근데 요새 또 그러네요. 그런 거 네. 있어요. 그 틱톡에서 현금 뿌리는 이벤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그 그런 게 틱톡이 있어요? 그 중국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가입자들 모으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요. 추천하면 진짜 막 현금으로 10,000원씩 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밑에 자기 그 애들 그 왕따 시키는 애한테 아니 괴롭히는 애한테 추천인 모아서 자기가 해라 이렇게 다단계처럼 그렇게요.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그 핫스팟 셔틀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옛날 옛날은 아니고요. 저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그런 것처럼 그 애들 그런 것도 점점 진화합니다. 예. 근데 확실히 요즘 아이들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 보면 그 소비 그 습관이 네. 굉장히 저희 때랑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무슨 뭐 돈을 뭐 한 4-5천 원 줘서 이렇게 스타벅스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커피를 먹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용돈에 거의 뭐 반절이 날라가고. 우리는 뭐 그냥 떡볶이지. 떡볶이. 뭐. 그쵸. 떡볶이 떡볶이 700원. 가지고. 근데 요즘 가면은
거기서 이제 마라탕을 먹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마라탕, 그렇죠, 그렇죠, 마라탕. 마라탕도 사실 이렇게 저렴한 음식은 아닌데. 맞아요. 마라탕 좀 많이 나오면 한 네, 15,000원 2,000만 원? 나와요. 그렇죠. 네. 15,000원, 2만 원 막 네.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이게 용돈을 얼마나 받길래 저렇게 비싼 음식을 먹지? 그러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희 때랑은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네요. 저희는 컵볶이 맨날 이렇게 먹고 네, 이래서 슬러시. 피카츄 이런 거 먹고 이랬어요. 피카츄. 떡꼬치 먹고. 네. 아. 300원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아, 또 옛날 얘기하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역시 옛날. 아무튼 그래서 네. 진짜 정말 충격적인 거는 그래도 그 동안에 사실은 뭐 우리가 매년 경기가 어렵다. 특히 자영업자분들 뭐 이렇게 할 때만 야 매년 어렵다 그래 매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표로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타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뒤로 갔다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우리가 그래도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기대를 뭐가 하겠죠? 있겠지라고 네네. 하면서 사는데 이게 뒤로 갔다고 발표를 하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마이너스 0.2%입니다. 네네네. 마이너스 0.2%지만 1분기 자체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요새 회식도 2차, 3차 뭐 노래방까지 이렇게 안 간다. 보통 이제 1차에서 다 끝낸다. 소비가 위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벌이가 없다 보니까는 이제 돈을 적게 쓰기 시작하고 네네.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게 되는 그 돈맥 경화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생각해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이렇게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좀 나가서 좀 돈을 다 같이 돈 쓰기 캠페인 좀 한번 할까요? 제 생각에는 네. 우리 경제 관련된 분을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네네네. 한번 청년분들께 네네. 이런 이야기를 좀 친절하게 전달하는 창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고 우리 청담 살롱 좀 자체적으로 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매회 회식을 좀 주시다는 지역 상권 살리기. 지역 상권 살리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농촌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좀 농사도 지으면서 이렇게 좀 휴양하면서 산다든지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본인의 노후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특히 제가 봤을 때 이게 사교육비의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결국엔 본인의 노후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그 일을 그만두고 쉴 수는 없고 은퇴하고 쉴 수는 없고 뭔가 계속해서 꾸준한 벌이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내가 뭐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일을 시작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너무 늦었고 뽑지도 않고 하니까 좀 만만한 게 퇴직금으로 받아서 퇴직금 모아둔 것 중에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자영업 보통 거의 다 이제 그렇게 창업을 시작하시잖아요. 좀 60, 70, 5, 60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런 그 분위기도 좀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보입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무조건 자영업 이렇게 되거나 이런 그 코스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이제 사회 구조상의 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담 살롱인데 또 우리 중장년층분들 걱정까지 또 이렇게 해드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제 물론 여기 일산이긴 하지만 서울 빼고는 그 소비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돈을 벌어서 다 서울로 가서 써버리는 것 같아요. 그 소비가 다. 우리도 특히 우리 창원 씨도 고양시에서 모임 많이 하십니까? 아니 저는 서울로 더 많이 가시죠? 저는 서울을 웬만해서 안 갑니다. 역시 바른 청년. 고양시에 큰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 서울 사는 친구들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고양시 한번 넘어오라고. 니들이 와라. 좋습니다. 대신에 왔을 때 충분한 먹거리, 볼거리들을 제공을 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있고 그거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역시 큰아들입니다. 역시 옵니다. 큰아들. 예, 대단합니다. 저도 근데 생각해 보면 약속이 거의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에서 만난 친구들은 뭐 일산에서 놀고 고양시에서 놀고 하는데 요새 웬만한 약속이면 다 서울에 나가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냥 워낙 이제 또 떨어져 사는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김영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대학 다니면서 서울 가서 막 먹고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향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요새 조금 우리 위원장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와라.
와서 한번 더 우리 지역 덕양구에 소비를 예, 로컬 맛집을 한번 먹어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스트를 다 공유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초대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서울로 점점 더 그 집중되는 현상이 특히 우리 일산도 그렇고 다른 동네 다 똑같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도권 동네들은 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엔 라페스타가 그 지금 이렇게 상권이 몰락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으로 또 소비가 많이 간 것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교통망이 좋아지면서 맞습니다. 여기서 홍대가 이제 한 2-30분이면 가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뭐 용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엄청 가깝고 특히 이번에 GTX가 개통되면서 또 더 빨라졌고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일산으로 안 모이고 더 서울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지역 내에서 생산이 돼서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뭐 유치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아페스타 사실 오래되긴 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조성을 하긴 다시 재조성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이제 교통망이 발달이 된 게 그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 어떤 시민들의 좀 뭐 편리한 또 발휘됐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교통망 발달이 저는 이제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제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그렇죠. 가서 이제 기존의 어떤 지역의 상권들이 좀 많이 위축이 된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상권으로 다시 이게 발걸음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좀 이제 제시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아울러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런 지역에도 와서 좀 이런 이제 문화가 있고 우리 지역에는 또 이런 먹거리가 있다. 이런 걸 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 서울 깍쟁이들 반성하세요. 예. 서울 깍쟁이들 좀 오라 하면 절대 안 옵니다. 기차 타고 뭐 저거. 뭐 한 30분이 넘어가면 네, 이제 멀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네, 경기도민의 우리는 1시간이면 1시간 가까워요. 반 저희는 까지도 1시간 갑니다. 반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2시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예. 강남 가고 뭐 하면 1시간 반 금방 걸리잖아요. 네. 예. 그래도 왔다 갔다 해드리잖아요. 우리는.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사는 이유가 이제 서울은 집값이 비싸서 이제 서울과 가는 거리를 좀 단축시켜 달라 계속 뭐 교통망 매번 선거 때마다 나와서 뭐 공약으로 나오고 뭐 GTX도 뚫리고 하긴 하지만 오히려 뚫리면 뚫리고 서울과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점점 더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출이 서울로 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모순인 것 같아요. 좀 신기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여올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나갈 수 있는 만큼 들어올 수 있는 기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콜드플레이가 와서 아, 우리 고양시 지역 상권이 그쵸, 한번 그쵸. 딱 떴지 않습니까? 아, 그 그쵸, 주변에 싱글벙글 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신다 해서 아, 근데 또 기분 서울 좋은 사는 분들은 소식이고 그 지금 엄청 싫어요. 고향 종업. 네, 오는 거에 대해서. 네.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근데 서울에- 저희는 매일 가는데 네, 가져가시는데 우리야 뭐 너무 좋은데 네. 뭐 여기 뭐 일산 숙소도 별로 없고 뭐 맞습니다, 어쩌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준비를 얘기하면서. 잘해야죠. 근데 그거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킨텍스 이제 뭐 그런 다양한 이제 공연들을 유치를 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그와 관련된 이제 부대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인프라가 네, 좀 네. 와야 그렇죠. 되는데 확충이 돼야 됩니다. 네. 와서. 그래야지 좀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지금 잠실 운동장이 지금 이게 다 잠실 운동장이 공사해서 지금 고양 맞습니다, 종업 운동장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공사한 데 한 2-3년 아직 더 남았다고 합니다. 아직 맞습니다. 기회가 충분해요. 네, 그렇죠. 이럴 때 물이 들어왔을 때 그럼요. 물을 그 줘야 안에 답을 되는데 내야 지금, 되는 겁니다. 예. 네. 뭐 어디도 좀 개방을 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전체 그 특히 콘서트 때 막 숙소 또 바가지 씌우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고양시가 나서가지고 딱 그렇죠. 바가지 요금 뭐 정찰제라든지 정찰제, 뭐 해가지고 도입하고. 뭐 바가지 요금 단속 한번 하고 뭐 거기에 이렇게 뭐 근처에다가 뭐 축제 같은 것도 좀 해서 이렇게 촥 하고 이렇게 해야 너무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지금 물이 들어왔을 때 줘야 되는데 좀 답답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예 고양시 아들로서 굉장히 답답. 저를 쓰셔야 차라리 MC 엄준영이랑 해가지고 예, 잠깐 같이 행사도 하고 콜드플레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저 밖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또 경기가 요새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네, 네.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좀 돈이 돌아야 다들 좀 그럼요, 이제 그럼요. 좀 맞습니다. 활력 좀 뛰고 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요새 또 외국에서는 뭐 관세 때문에 또 난리지 뭐 국내에서는 지금 또 뭐 선거철이라서 또 뭐 이제 뭐 싸우는데 바쁘지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생각해봐야 될 거 많은데 아무튼 올해 안에 꼭 좀 우리 많은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또 경기에 어려우신 또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분들 또 구직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생활이 좀 안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두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5월 하면 역시 이것이었다. 5월의 트렌드 돌아보는 중인데 월간 트렌드 5월 후의 메인 주제 요겁니다. 역시 5월
때 아닌 선거철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한 달 내내. 선거만 되면은 뭐 거의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죠. 우리 그렇죠. 선거가. 그럼 소용돌이죠.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이슈를 이 선거가 빨아들였는데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6월 3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됐지만 어쨌든 5월 한 달 내내 선거철이었습니다. 어떻게 회사도 좀 시끄러우시죠? 그 유세 소리. 그 왔다 갔다 할 때 맞습니다. 체감하시죠? 예. 이제 항상 출퇴근 뭐 점심 먹으러 나갈 때 선거철만 되면 네. 아주 유세차가 시끌시끌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두 분은 어떻게 투표하셨습니까? 지금 네. 저희 일단 녹화 일자 기준으로는 지금 6월 1일인데 이틀 뒤에 이제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방송은 이제 선거가 끝난 후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사전 투표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목요일 날 했는데 그때 굉장히 놀랐던 게 네. 제가 이제 회사 근처에 이제 소공동이라고 그 소공동. 서울시청, 예, 예. 그 근처에서 했는데 제가 5시 퇴근이라 네. 5시 한 10분 정도 도착을 했어요. 여유가 있으시네요. 예, 투표가 6시까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들 웬만해선 다 6시에 많이 퇴근을 하시니까 그럼 가면은 이제 금방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줄이 제가 50분 기다렸어요. 와. 근데 이제 그렇구나. 저기 투표 그 사무원분들께서도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한 50분을 기다려서 할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 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진짜 사전 투표 그때 첫날이었는데 이제 그 투표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열기가 진짜 체감이 됐습니다, 진짜. 첫날 또 투표가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네. 물론 네. 둘째 날에는 조금 이제 저 분위기가 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보다는 사전 투표율이 좀 낮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랬는데 우리 기병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첫날에 했습니다. 네. 훌훌 털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진행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 투표를 기다려온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목요일 날. 예. 근데 사전 투표 제도가 이제 2013년도에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정착된 지가 한 12년 정도 됐으니까 옛날에는 사실 사전 투표하면 좀 생소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특히 우리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너무 편합니다. 사전 투표가. 네. 왜냐하면은 그 학교에서 앞에 산다든지 아니면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주소지를 전입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본투표에서는 이제 주소지가 있는 투표소에만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사전 투표에 가면은 전국 어디서나 네, 그냥 관외도 되니까. 네, 예. 편하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더 그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를 특히 젊은 세대에서 네, 많이 네.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전 투표를 하시나요 보통? 투표하시면 우리 두 분은? 저는 이번에 본투표 날 놀러 가기로 해서 네네. 딱 이렇게 좀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것 네, 같아요. 참 좋아요. 예. 그러니까 또 본투표 날 무슨 일이 갑자기 또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투표로 참여해 놓는 게 참 괜찮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뭐 선거철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뭐 지지 후보 입장을 밝히려는 거 아니고요. 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송이 아니고 이 투표와 이 선거와 관련된 또 우리 청년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또 평소에 어떤 인식이라든지 네네. 또 나아가서는 청년들이 사회에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참여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일단은 투표 안 하시는 분들 좀 보신 적 있습니까? 케이스? 사실 제가 이제 전 정치외교학을 전공해가지고 오늘 또 우리 그러니까 기병 씨 전공 분야가 나왔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은 조금 정치 고관여자가 많습니다. 아. 그 고관여자라는 게 참여한다라기보다는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네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청년들의 어떤 정치 참여도, 어떤 투표 참여도는 높아지는 추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옛날에는 진짜 젊은 사람들 뭐 투표 안 네, 한다, 뭐 그렇죠. 투표 안 하고 놀러 간다, 뭐라고 했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게스트 동인이 예. 오셨거든요. 오. 그래서 문득 궁금해가지고 일본 청년들이 우리나라 청년보다도 더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러는데 훨씬 없죠. 훨씬 없죠, 그죠? 네. 투표율이 엄청 낮다 그러던데. 뭐 정확한 이제 투표에 대한 이제 통계치는 제가 이제 모르겠으나 네네. 이제 저도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을 때 이제 그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네. 좀 물어봤어요 제가. 네. 뭐 거기는 이제 뭐 참의원 선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중의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차피 이거다. 그냥 뭐 어차피 뭐 결과는 뭐 비슷하다 이렇게 이미 유추를 해서 그냥 이제 참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예 그냥 우리보다 더 관심이 없는 수준이라던데 막 네네. 투표나 아예 놀러 가버리고 그냥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 지금 그 자민당이 집권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쉽게 변하지 않는 그 지점에서 좀 권력 구조가 네. 안 변하는 게 또 청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보면서 그래도 일본 청년들보다는 우리가 좀 관심이 많은데 근데 사실 우리 기병 씨는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도 뭐 뉴스 많이 챙겨보고 되게 굉장히 고관여층인데 실제로 만나서 그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저관여층이고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생각보다 모르는 정도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정원 몇 명인지 모르는 청년 되게 많을걸요. 뭐 그런 거라든지 지금 뭐 여당의 대표 이름, 뭐 야당의 대표 이름. 네네. 뭐 그 정도 알면은 제가 봤을 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저도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야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태어나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가 꽃인데 왜 투표를 안 하냐 했더니 어차피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투표해봐야 의미가 없다. 다 자기들 배만 채우려고 욕심한 사람들 나면서 아예 그냥 관심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청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20대 때는 많이 접했고 네. 아까 이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저도 이제 청년 정책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제 좀 관심도가 그죠. 높습니다. 관심이 좀 많죠. 전반적으로 다 높은데 놀랍게도 이제 그 청년 정책 이외 활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 동창이라든지 네, 이제 원래 이제 좀 사적으로 만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요즘 들어서는 그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30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다양한 뭐 이제 정책들에 대한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좀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뭐 가령 이제 육아와 어떤 출산, 뭐 결혼에 대한 이제 정책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들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20대 때보다는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는 좀 정치에 대한 좀 이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김영 씨는요? 예,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좀 20, 30대 투표율이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보다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충실하신 것 같고 네네. 한편으로 이제 저는 오늘 좀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다른 세대보다 청년들의 참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 청년 당사자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제 참 재밌는 게 그 60대 70대 유권자보다 2030 유권자가 적어지는 그 첫 번째 그래요 선거거든요. 지금이? 네. 그 인구 감소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삼각형 저희 목소리 더 줄어들면 어떡하죠 여기서 지금? 그래서 더 내야 되는 시기가 그러니까 참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투표를 포기하게 되면 이 30대들은 별로 관심이 없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구나. 얘네들은 그냥 좀 별로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가도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야 그럼 찍을 사람 없으면 가서 무효표로 찍어라. 그럼 투표율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계속 20, 30대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었고 그런 인식이 강했었는데 그 인식을 깼던 게 그 지난 선거 때 뭐 이제 20대 남자다 뭐 20대 여자다 해서 이 사람들도 이제 드디어 투표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구나 하고 해서 정치권에서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었잖아요. 20대들이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었구나라는 거에 그런 것들에 좀 논란이 많았어서 근데 우리 창호 씨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철저히 중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되게 그 정치권에서 많이 충격을 받았었고 청년들도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네 라는 것도 있고 이번에도 특히 국민연금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그 좀 더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지 이 위에 있는 기성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충격도 받고 그럼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어떤 뭐 정치에 대한 뭐 관심 이게 사실 정책에 대한 관심하고도 좀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청년 정책 이제 활동가로 있지만 청년들이 사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관심의 장으로 어떻게 끌어올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정말 나와 이제 깊은 이제 그 연관이 있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런 메시지들을 저희가 좀 그 주변 청년들에게도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앞으로의 인생과 내
내 그 먹거리와 내 일자리와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예, 선거에? 맞습니다. 그럼 예.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책을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고 나랑 좀 맞는 길 갈 수도 있고 나랑 이상한 길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건데 네네. 내가 먹고 사는 거에 가장 연관된 게 이 정치고 또 그런 건데 이런 거를 약간 좀 뭐랄까요? 우리 특히 또 20대 좀 사적인 모임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뭔가 약간 정치 얘기를 뭐 하고 좀 타부시되는 게 예,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가 아니더라도 사회 돌아가는 얘기라든지 뭐 요새 뭐 경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약간 그런 거 약간 재미없는 얘기로 약간 네, 치부되고 네. 저는 이제 청년들의 이 사회 참여 이 과정 자체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사회 참여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국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주어졌다라고 해서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아유 우리도 예. 심지어 87년도 전까지는 저기 그 뭐 예, 이제 없었죠. 우리도 그런 네, 이제 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주어진 게 아닌 거죠. 네. 이제 우리도 이제 꽁으로 만들어낸 얻은 게 거기 아닙니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더더욱 더 관심도를 가지고 네, 좀 네,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진짜 그 여러분이 점점 이 투표라든지 이런 것 선거에 무관심해질수록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당선된 분들 뭐 여러 그런 세력들은 우리를 점점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예, 서로 무관심이 점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좀 보면 뉴스 보면 피곤하고 또 그렇죠. 뭐 좀 되게 수고로운 거예요. 뭐 좀 네. 토론회 좀 볼라 그러면은 그럼요. 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만 있고 신상 털기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는 제가 좀 이번 선거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경기가 좀 많이 어렵고 좀 해서 좀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이런 정책은 좀 경제에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든지 뭐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은 어떨까요? 뭐 이런 거 정책 좀 찬성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매번 선거 때마다 똑같은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더 피로감을 느끼고 우리 관심을 좀 가져볼까 했던 사람들은 또 또 똑같네 또 싸움박질 나고 이러고 있네. 네, 약간 네, 이런 네. 것 때문에도 더 또 혐오적인 그런 게 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는 거랑 네. 정치적인 이야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필요가 맞아요. 있는 것 같고 예. 그 과정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맛을 어떻게 보게 할까? 한번 맛보게 하는 거죠. 그 정책의 효능감, 효능감을 느끼게끔 하는 거죠. 예. 그런 구조가 전 지역에서 뭐 참여위원회나 그렇죠.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뭐 이 투표를 이렇게 했더니 와 나한테 이렇게 되는구나. 뭔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네. 이게 효능감을 좀 그렇죠. 느껴야 그렇죠. 되는데 정책 이야기했더니 반영이 되는구나 네, 그런 네. 구조들을 저는 청년 참여 현장에서 네. 좀 이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게 되게 주요한 힌트이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도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뭐 저희가 이제 고양시에 있는 거버넌스 조직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거버넌스 조직의 이제 활동가들은 그 현장을 이제 직접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현장이 이제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내는 이런 의견들이 이게 반영이 되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은 그 맛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위 그 맛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가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그나마 우리 20, 30대도 그렇고 지난번 대선도 그렇고 뭐 한 그래도 한 5, 6년 전부터는 점점 그래도 좀 네, 투표율이 높아져 좀 가고 있습니다. 평균치에는 좀 가까워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평균보다 많이 떨어졌었는데 많이 낮았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게 사전 투표를 하냐 이제 본 네네네. 투표 당일날 하냐라고 이제 말씀 주신 게 저는 그 약간 분위기를 일부러 느끼려고 이제까지는 계속 본 투표를 했었거든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전 투표를 해봤는데 처음 하셨어요? 처음 사전 투표 처음 하셨어요? 예,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사전 투표 입문자. 예.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그 현장을 또 이렇게 보면서 그죠. 또 그 보는 재미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50분 동안 줄을 서면서 그 앞에 뒤에 여러 사람들이 나누는 이제 이야기도 듣고 물론 뭐 그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어떤 민주주의의 현장이구나. 그러니까요. 좋은 경험이죠. 예. 교육이. 근데 지금 아직도 뭐 지난번 대선 투표율이 한 77% 정도 됐습니다. 77%. 77%면 아직도
우리 4명 중에 1명은 투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24시대는 조금 더 낮았으니까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10명 중에 3명 정도 투표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 3명은 투표를 했으니까 우리 말고 다른 1명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대선에서. 아니 투표를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기 싫으시면 뽑을 사람 없으면 가서 무효표라도 기권표라도 찍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투표율이 점점 올라가야지 이 정치하시는 분들 또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야 국민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무섭구나. 그렇죠. 무서워하시죠? 사람들이 네. 이걸 두려워하는 거지.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 이게 예. 제가 뭐 물론 이제 다른 뭐 OECD 국가들이랑 뭐 네네. 비교하는 뭐 제가 통계를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높은 예 편이에요? 투표율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유럽 이런 데는 더 높죠, 우리보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일부 국가들은 저희보다 낮은 국가들도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뭐 다양한 이제 투표 방식이 또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이제 투표, 그러니까 국가별 이제 어떤 시행하는 그런 투표 이제 방식이라든지 문화를 좀 이렇게 좀 참고해서 일본은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도장 찍는 건데 일본은 주관식이라면서요. 네, 씁니다. 이름 써야 된다는데 한자로? 예, 뭐 제가 후보에 일본에서 제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해보지는 않았지만 투표를 하려면은 그 후보의 한자 그 철자를 정확히 알고 가서 맞습니다. 똑같이 써야지 한 표를 인정해 준다. 틀리면 기경 뭐 무효표가 됩니다. 근데 되게 독특한 거는 요즘 이제 일본 이제 그 포스터들을 보면은 네. 그게 한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읽기 영어예요? 쉽게 네, 네. 그 가타카나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외래어 네, 네, 표기가 네. 쓰는 아. 그 이제 표기법을 쓰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번호로 찍는 것보다 우리도 사실 이름 정자로 쓰라고 하면 이상하게 쓸 사람도 많을 네,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투표하기는 진짜 좋은 환경이긴 해요. 네, 신분증만 들고 와 그거 아세요? 신분증 안 들고 가도 되는 거 아세요? 패스로 모바일 신분증 들고 가도 투표가 아, 됩니다. 예, 이번에 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예. 진짜. 투표하기 왜 안 하십니까 투표를?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 선거는 그래도 한 투표율이 75% 77% 정도 나오잖아요. 네네. 국회의원 선거는 더 떨어집니다. 그럼요. 거기서 한 지난번에 한 60 몇 프로, 뭐 50 몇 프로 나왔던 거.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방선거 투표율이 우리나라 3대 선거 중에 제일 낮아요. 제일 낮죠. 항상 네. 40%, 맞습니다. 50% 넘으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동네를 이끌어가는 우리 동네가 먹고 사는 우리 동네 행정적인 모든 걸 결정하는 시장, 시의원 이런 사람들을 뽑는 선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거의 투표율이 진짜 80% 90%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내가 당장 사는 정말 체감이 되잖아요. 우리 동네 장을 뽑는 그런 선거인데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지방선거가 왜 투표율이 항상 제일 낮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워낙 또 이제 뭐 관심이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보다 관심이 많이 떨어지니까 하는데 네, 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약간 우리 시, 우리 동, 뭐 우리 군 뭐 이런데 행정 결정한 사람인데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이게 대선 총선보다 사실 지선이 매우 이제 좀 떨어지는 네.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지역의 그 뭐 시민이라든지 뭐 이제 그 뭐 구민들이 직접 좀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잖아요. 그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그럼요.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시장님의 어떤 성함도 모른다. 네. 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고 예. 뭐 이제 유명하신 이제 어떤 그 정치인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시장님은 이제 네네네. 워낙 이제 근데 거긴 또 광역단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이제 다른 이제 시에서도 이제 활동하는 이제 뭐 친구들이나 이제 청년분들을 저희가 만나봤을 때 그 단체 그 지방 기초단체, 예, 예. 기초단체 이제 장애 이제 이름조차도 모르는 그죠. 예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봐서 굉장히 좀 놀랍은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저는 준영 쌤의 말씀에 일단 박수를 한번 쳐드리는 아, 생각이 좀 너무 제가 지금 너무 좋은 뭐 하나 말씀입니다. 찝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제대로 네. 찝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너무 그동안 큰 정치를 너무 바래왔던 게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경시하게 되고 작은 정치에 대해서는 좀 도외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기 뭐 저 시의회 막 없애자 뭐 그렇죠, 왜 하냐 그렇죠. 뭐 이런 지방의 얘기 되게 많이 무용론.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거꾸로 봤을 때 유권자로서 좀 더 큰 효능감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지방선거가 맞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훨씬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무대가 되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진짜 투표율 네. 50%면 2명 중에 1명만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50%가 투표해서
거기서 50%를 얻어서 당선이 된다 해도 25%의 지지밖에 못 받은 겁니다. 따지고 네네네. 보면은 그 구성원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투표를 하자는 게 우리가 뭐 정파성을 띠는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투표율을 좀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들도 그렇고 이런 쪽에도 더 관심을 많이 가져. 물론 지금 옛날보다 투표율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그랬는데 고양시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총 예산이 1년에 3조 4천억이잖아요. 와. 그거를 107만 명으로 나눴을 때 네. 한 명의 그 결정값을 그냥 받는데 네. 그냥 이제 자르면 되겠죠. 자르면 그래도 예산에서 고양시 인구를 나누면 네. 한 사람의 한 표당 500만 원 정도 가치를 그러니까요. 갖는 거죠. 네. 내가 뽑는 이 사람이 이 우리 행정구역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네, 이 사람이 네. 이제 우리 예산들을 써주는 그렇죠. 건데 이런 것들을 결정한 자리에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전보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정치라는 게 절대 뭐 자기들끼리 뭐 싸우고 뭐 어쩐다고 해서 뭐 관심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도 그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좀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답답했어요. 듣는데 하시는데요 오늘. 괜찮은데요? 근데 메시지가 우리는 뭔가 그냥 그 정치 얘기하면 야 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그 사회 돌아가는 얘기 뉴스 얘기 이런 거 하면은 야 뭐 이렇게 저 술자리에서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전 ENTP라서 워낙에 또 논쟁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논쟁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랑 좀 의견이 다르신 분들의 얘기도 좀 들으면서 좀 얘기도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토론 이런 거.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 모여서도 이제 뭐 다른 쪽 지지하는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지지자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20, 30대가 정치에 관심은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뭔가 어디 릴스에서 막 이렇게 밈으로 그런 걸로 이제 정치를 좀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래서 뭐 이번 선거 때도 뭐 어떤 후보는 뭐 딱 키워드로 단정짓는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그 개인적인 신상 뭐 이런 것들만 단정짓는 그런 단어들로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토론이 아니고 그냥 비방 배틀이 돼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더 건강하고 좀 건설적인 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점도 많이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정치를 배우는 청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릴스라든지 네. 다양한 이제 SNS 플랫폼이 이제 네. 등장을 하면서 알고리즘이 또 생겼잖아요. 그니까요. 그렇죠. 페이스북 때보다 지금이 이제 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접한 키워드가 이제 계속 맞아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어떤 좀 극단적인 이제 그러니까요. 컨텐츠를 소비를 하게 되면은 그게 계속 이쪽으로만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반대 쪽의 소리도 진영을 들어줘야 되는. 그쵸. 들어봐야 이게 전혀 되는 헤아릴 수 거죠. 없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점점 상대 진영을 서로 악마화시키려고 하고 맞아요. 뭐 근데 사실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당제가 기본이고 해서 그러니까 협치가 필요한데.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대화는 실종돼 버리고 뭐 저쪽은 뭐야 저쪽 진영들은 뭐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뭐야 뭐 그렇죠. 이러면서 사실은 이념의 구분도 거의 사라졌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서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상황만 남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좀 건강하고 좀 건설적인 그런 토론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00분 제가 좋아하는 게 100분 토론에 그 가끔 그 홍준표 씨랑 유시민 씨 두 분 나와서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 두 분 대화하는 거 보면서 이게 진정한 토론이지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서로 좀 웃으면서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좀 이런 토론이 돼야 되는데 야 니네는 뭐잖아 뭐 너는 뭐잖아 뭐 이러면서 그렇게만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예. 지금 기성 세대가 좀 토론으로서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기성 정치인들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토론 문화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건강한 토론, 좀 건설적인 토론 맞습니다. 많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화를 냈네. 우리 두 분 좀 더 얘기 좀 하시면 할 말 있으십니까? 예, 우리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 네. 저는 이제 정당이나 뭐 기재나 이런 문화들보다도 그 유권자, 국민, 주민, 시민을 좀 더 공부했어요. 행위자를 공부한 사람인데 네. 그 지점에서 이제 뭐 다른 뭐 세대를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은 청소년 관련된 논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당사자로서 기능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 이번 선거와 뭐 다음 선거를 봤을 때
기성세대가 지금의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서도 지금의 선거 결과가 그들만을 위한 결과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 시차를 고민해 봤을 때 단순히 4년 또는 5년 만에 결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래 세대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지점에서 시민이 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굳이 들춰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들춰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수고로운 겁니다. 되게 자처해야 되는 건데 그 지점에서 상대방 후보 이야기도 들어보고 릴스나 어떤 유튜브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찾아보고 정책 자료를 보려고 하는 그 용기와 마음이 좋은 유권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초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걸 매니페스토라고 그러나요? 맞습니다, 정책 보고 맞습니다. 이제 선거하는 거를 굉장히 귀찮은 겁니다. 되게 네. 수고로운 건데 그쵸. 그런 마음들을 청년들이 보여줄 때 그 토론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아 사실은 진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하고 이런 사회에서 이번 선거만큼은 진짜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어갈 거냐 해서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지금 AI 뭐 해외에서는 뭐 지금 관세 전쟁이다 뭐다 네네. 난리가 났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또 이렇게 완전 진흙탕 싸움이 돼버려가지고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발 이제 다음 선거 때는 좀 건강한 좀 건설적인 토론들이 좀 네, 많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정책적으로. 저희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요.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제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야 되는데 네. 예, 좀 너무 이렇게 네거티브로만 그러니까 얼룩진 네거티브, 예, 신상털기 네, 이런 뭐. 게 좀 저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아, 풍토 자체가. 진짜 예. 쉽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아유 저것들 또 시작이네 이러면서 또 이제 관심 가질라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네. 아유 그냥 안 찍어 아유 맞습니다. 아유 그놈이 그놈이지 뭐 하면서 이제 사실 우리가 그 봤을 때 국민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피로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네, 네. 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내려가야지 좀 국민들도 그 피로도가 좀 이제 경감이 돼서 보다 지금보다 더 이제 뭐 청년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뭐 사회 갈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심한 갈등이 지금 정치적 그 갈등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지자들도 뭐 난리고 지금 해서 특히 뭐 다음 주 저희 방송 올라갈 때쯤 되면 이미 이제 대통령으로 누가 취임을 했겠지만 극단적인 이 정치 환경을 좀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정책들이라든지 제스처들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화이팅 하시고요. 예. 아무튼 그렇고 근데 저 그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이 되는 게 그 한 몇 년 전부터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정당들 현수막이 문구가 상당히 자극적으로 맞아요, 변했습니다. 맞아요. 공감하십니까? 맞아요. 예.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뭐 범죄자다, 뭐 그다음에 뭐 어쩌다, 뭐 나라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현수막에다가 이렇게 사람들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자극적이고 그런 문구들을 좀 이거 합의를 통해서 좀 그런 문구를 못 쓰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현수막을 봤을 때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전이나 청사진 제시가 아니라 물론 뭐 그 현수막에 얼마나 많은 글을 담겠습니까? 많이 못 담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슬로건 자체 우리는 그러니까요. 뭐 어떤 예. 이제 뭐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 예. 뭐 그런 식의 어떤 좀 밝은 내용이 좀 담겼으면 좋겠는데 요즘 들어서 예. 저도 봤을 때 엄청 상대 자극적이에요. 진영에 대한 어떤 비방이 네. 이제 뭐 정당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난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피로도를 높이는 그러니까요. 게 아닌가. 그게 제가 봤을 때 한 50%는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뭐 길 가다가 뭐 보면은 좀 뭐 횡단보도 이제 서 네. 있으면 이제 보이고. 그 내용들이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이게 서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예. 지금이 사실 필요한 거는 이제 통합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요. 예. 저희 청담 살롱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저희 셋이 통합이 잘 됩니까? 배우세요 좀. 합의 예? 잘 뭐 맞았습니다. 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 누가 한 명 통 크게 나서가지고 우리 이제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하면서 네, 좀 네. 이렇게 다 같이 좀 합의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그래 현수막들은 좀 못 붙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이제 좀 마무리해야겠죠. 11시 반이니까. 네. 예, 저희가 근데 아침 10시에 녹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분 다 컨디션이 상태가 예, 굉장히 좋습니다. 생생합니다. 예, 건강하십니다. 예, 이제 목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찍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 회차에 조회수 잘 나왔더니 지금 맞들리셨어요 지금. 이게 도파민이 날카롭습니다.
하셨어 이제 지금. 조회수 지금 아주 거의 자극적으로 이제 아주 그냥 아무튼 농담이고요. 예, 네. 그렇고 해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우리 김영 씨부터. 저는요 네. 전공자로서 유권자와 청년과 정당에게 한번 한 가지 요구를 하자면 야. 유권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자임하는 스스로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그 용기를 한번 요청드려보고 네. 정치를 하는 행위자분들께는 어떤 절제된 경합을 그쵸. 한번 요청드려보고요. 당사자로서 청년으로서는 실천을 한번 요청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공동 책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 조별 뭐랄까요? 과제요? 조별 과제입니다. 조별 과제. 원팀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쵸. 무임승차라는 게 없어야 되고 네네. 서로가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분산하면서 좀 기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정외과의 네. 예, 우리 명언이었습니다. 학사 졸업생의 한마디였습니다. 네. 원팀입니다. 예, 네. 원팀으로. 예. 네. 우리 장원 쌤.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우리 청년층이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더 지금 이제 기성세대보다 더 그러네요. 줄었습니다. 무서운 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의 파이가 더 커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좋은 예. 해석이십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청년이 이제 1인당 낼 수 있는 목소리의 이제 그 크기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네. 그럴수록 더 이제 청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아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니면은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의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가 없다라는 좀 인식을 가지고 네네.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네.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좀 사회 참여라는 게 뭐 엄청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럼요. 나와서 뭐 시위를 해라, 뭐 목소리를 그런 게 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게 네. 아니고 투표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그렇죠. 이미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마저도 안 하면 진짜 철저하게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버려진다는 거죠. 외면당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청담살롱 7회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월간 트렌드 5월호로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방송으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